반갑습니다, 여러분. 멸종의 기록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크리에이터 은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발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인데요. 저희 멸종의 기록관에서 멸종한 생물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어가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관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1전시관 멸종백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클랜드 섬의 주민이었던 포클랜드 늑대를 만나보았죠. 포클랜드 늑대는 가축을 해친다는 억울한 누명에 의해 멸종된 불운한 동물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큰바다새오리입니다. 큰바다새오리는 한때 북쪽 바다를 지배했던 거대한 바다새입니다. 펭귄처럼 걸었지만 펭귄이 아니었고 새였지만 날지 못했던, 그리고 인간의 손에 의해 마지막 숨을 거둬야 했던 비운의 동물입니다. 우선 그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볼까요? 큰바다새오리는 이름처럼 거대한 바다새였습니다. 몸 길이가 약 80cm에 달했고 체중은 5kg에 육박했죠. 배의 깃털은 눈처럼 희고 머리부터 등까지는 윤기가 흐르는 흑색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근사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특히 부리와 눈 사이에 있는 크고 흰 반점은 이 새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부리에는 7개 정도의 깊은 홈이 파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새에게는 치명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새임에도 불구하고 날개가 매우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가 고작 20cm 정도에 불과해 하늘을 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 역시 검고 짧았죠. 하지만 이들은 하늘 대신 바다를 택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그 짧은 날개와 다리를 노처럼 사용하여 고속으로 헤엄칠 수 있었고 멸치나 오징어 같은 먹이를 능숙하게 사냥했습니다. 육지에 상륙했을 때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들은 몸을 수직으로 세우고 짧은 다리로 뒤뚱뒤뚱 걸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펭귄과 무척 닮았다고 하네요. 큰바다새오리는 뉴펀드랜드 섬에서부터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해안까지 광활한 북쪽 대서양과 북극해 연안에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당시 이들에게 유일한 천적은 북극곰 정도였고 심지어 인간에 대한 공포심도 전혀 없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번식기가 되는 6월 무렵이면 이들은 무리를 지어 섬의 절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한 개의 알을 둥지 없이 바위 위에 그대로 낳았죠. 이 알은 직경 13cm, 무게 400g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였고 황백색 바탕에 검은 점이나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점은 알의 모양이 서양 배 형태를 띠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절벽에서 쉽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진화한 놀라운 적응의 결과였습니다. 암수는 이 소중한 알을 6주에서 7주간 교대로 품어 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큐레이터 TMI. 우리가 오늘날 펭귄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사실 그 이름의 원조는 남극의 펭귄이 아니라 바로 이 큰 바다새오리였습니다. 외형과 걷는 모습이 펭귄을 닮은 게 아니라 16세기 유럽인들이 이 큰 바다새오리를 보고 펭귄이라고 불렀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펭귄이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흰머리라는 뜻의 웨일스어에서 왔다는 설과 뚱뚱한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훗날 유럽의 탐험가들이 남반구에서 이들과 비슷하게 생긴 새들을 발견하고는 펭귄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붙여버린 것입니다. 정작 원조 펭귄이었던 큰바다새오리는 멸종해버렸고 그 이름이 남반구의 새들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역사가 아닐 수 없나요? 자,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제2전시관 멸종위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극곰 외에는 천적이 없었던 북쪽 바다의 주인. 수백만 마리가 번성했던 이들은 대체 왜,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제2전시관의 기록은 그 이유를 단 한 단어, 남획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큰 바다새오리를 사냥했습니다. 적어도 8세기 무렵부터 고기와 알을 식용으로 또는 깃털이나 지방을 채취하기 위해 이들을 포획했죠. 기록에 따르면 소빙기 같은 기후변화로 개체수가 잠시 줄어든 적도 있지만 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비극은 이들의 순진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큰 바다새오리는 인간에 대한 공포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인간에게 먼저 접근해왔다고 합니다. 날지 못하고 육지에서 움직임이 둔했던 탓에 이들은 그야말로 손쉬운 사냥감이었습니다. 게다가 1년에 단 하나의 알만 낳는 극도로 낮은 번식력은 이들의 회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1534년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의 탐험대가 뉴펀드랜드에 상륙하면서 사냥은 학살이 되었는데요. 탐험가들과 선원들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했고 이 사냥은 북대서양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1750년 무렵 북대서양 연안의 번식지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획은 멈추지 않았다고 하네요. 1820년경 이들의 유일한 번식지는 아이슬란드 앞바다의 가이르 플러스 케어라는 작은 하산섬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피난처였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했는지 설상가상으로 1830년 이 마지막 희망이었던 작은 섬이 하산 분화와 지진으로 그만 바다에 가라앉고 맙니다. 이 재앙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50여 마리의 큰 바다새오리가 근처의 에데이라고 하는 작은 안초로 피신했습니다. 레이카네스 반도에서 약 16km 떨어진 이 외딴 섬이 그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면 보호 노력이 시작되지 않나요? 하지만 큰 바다새오리가 겪어야 했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멸종 직전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오히려 이세의 표본에 희소 가치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수집가들과 박물관들은 희귀 표본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고가의 이들을 사들였고 사냥꾼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마지막 남은 50여 마리마저 차례차례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멸종의 속도를 가속화시킨 최악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옵니다. 1844년 6월 3일 에이데이 섬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알을 품고 있던 한 쌍의 큰 바다새오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박제를 만들기 위한 사냥꾼들에게 살해당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품고 있던 어쩌면 이 종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그 알은 발견자의 발에 짓밟혀 그 자리에서 부서졌습니다. 이후 1852년에 마지막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 후에도 몇 차례 목격담이 들려왔지만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1844년 원조 펭귄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한 생명이 사라진 후 그들이 살던 터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하는 제3전시관, 그들이 떠난 자리입니다. 큰 바다새오리가 주로 서식했던 뉴펀드랜드는 주로 아한데 숲과 네블라도 북부의 툰드라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무스와 흑곰, 붉은 여우, 북극토끼 등이 서식하며 코요테와 늑대들의 터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뉴펀들랜드는 독특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여러 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서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의 어업계와 수산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해요. 또한 주변 해역의 자원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북대서양을 가득 메웠던 큰 바다새오리가 떠난 자리,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8개의 박제표본과 70여 개의 알껍데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수백만 년을 이어온 하나의 종은 이제 차갑고 먼지 쌓인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안에 박제와 껍데기로만 존재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경북 성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는 큰바다새 오리의 표본을 비롯한 여러 멸종조류들을 전시하며 우리에게 사라져가는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큰바다새 오리의 멸종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무심함과 끝없는 탐욕이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파괴된 생물 다양성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무거운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Cause I'm afraid I'll ruin. 오늘 저희는 멸종의 기록관에서 원저 펭귄, 큰바다새 오리의 이야기를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호기심으로 다가왔던 새, 식량과 기름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냥당했고, 멸종 직전에는 단지 희귀하다는 이유로 인간의 수집욕을 채우기 위해 마지막 한 쌍과 그 알까지 파괴당해야 했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백 년 전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큰바다새 오리의 멸종은 오늘날 우리에게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건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똑똑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때 바다를 가득 메웠던 한 종이 오로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생명의 가치를 경제적 이익이나 희소성이라는 수집욕으로만 판단할 때 그 종의 미래는 마지막 알처럼 짓밟힐 수밖에 없죠. 이들의 비극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생명과 그들이 터전으로 삼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우리의 책임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오늘 저희는 멸종의 기록관에서 큰바다새 오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큰바다새 오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큰바다새 오리의 삶과 그 사라짐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부디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멸종의 기록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다우미디어 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동물의 이야기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주현 PD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멸종의 기록관 큐레이터 은주였습니다.